페루와 칠레의 국경은 겉보기에 단순한 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에 걸친 역사적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태평양 전쟁 이후 두 나라는 영토와 해양 주권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벌일 정도로 갈등의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페루가 최근 들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무기 도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방 전략의 대전환이자 칠레를 비롯한 인접국들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페루는 중남미에서 군사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조용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갑차, 최신 전차, 최첨단 전투함,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후보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페루가 명백히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들 대부분의 장비가 한국산이라는 점은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단순한 수출품의 표식이 아니라 군사교류와 작전 개념을 다시 짜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페루의 이 같은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나라는 바로 국경을 맞댄 칠레입니다. 칠레 역시 자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를 현대화해왔지만 페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전력을 확보하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 해군과 공군은 전통적으로 지역 내 우위를 유지해왔는데 페루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함정과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그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겹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페루의 현대화가 가지는 의미는 남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같은 중견 국가들은 이미 자체 방산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페루 역시 이 흐름에 합류하면서 단순한 수입국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장기적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산업 기반과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술 협력 모델은 단순히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페루 정부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루의 군 현대화는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면적 재설계로 읽어야 합니다. 군사교리, 작전 개념, 산업협력, 외교 전략이 동시에 얽혀있는 거대한 판의 이동이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페루가 과연 이 길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그리고 칠레를 비롯한 인접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중남미 안보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페루 육군의 핵심 전력은 오랫동안 낡은 소련제 T-55 전차에 의존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이 전차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역으로 남아있었지만 오늘날의 전장에서 그 존재는 사실상 상징적일 뿐입니다. 기동력은 떨어지고 방어력은 현대대전차 무기 앞에서 무력하며 화력 또한 최신 전차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투에 투입된다면 살아남기조차 힘든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페루가 군 현대화의 출발점을 지상전력에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신호탄은 바로 한국의 K808 장갑차였습니다. 2024년 5월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 산하 조병창은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30여 대의 K808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그해 12월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K808 실물이 처음 공개되자 페루 국민들은 자국 군대의 달라진 면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차량 한 종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페루 육군이 미래 지상전 교리를 새롭게 짜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K808은 단순한 병력 수송 장갑차가 아닙니다.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럼플렛 타이어, 수상 주행 능력까지 갖추어 아마존 열대우림부터 안데스 고산지대, 사막과 해안까지 다양한 지형을 보유한 페루의 최적화된 전천후 플랫폼입니다. 내부 통신 시스템과 전장관리 장비까지 탑재 가능해 단순 수송이 아니라 지휘 통제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은 나토 기준 레벨 4 이상을 만족시키며 원격 무장 시스템을 장착해 다양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페루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군 작전 개념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곡점은 K2 전차의 등장입니다. 2024년 11월 페루는 현대와 지상전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에는 K2 흑표 전차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듬해 2025년 4월 리마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K2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페루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2는 단순히 최신 전차가 아닙니다. 이 폴란드 수출을 통해 혹한과 습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거쳤고 나토 기준을 충족하며 대규모 실전 배치 데이터를 확보한 검증된 전력입니다.
즉 이론과 카탈로그 속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은 플랫폼이라는 점이 페루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초도 도입은 30여 대로 시작되지만 장기적으로 200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숫자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페루 육군 교리 전체를 한국식으로 재편하는 신호입니다. 전술 개념, 정비 체계, 훈련 시스템이 모두 바뀌게 되며 페루 장교와 병사들은 한국에서 검증된 교육 및 운용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2의 도입은 페루 육군이 구시대의 유물인 T-55에서 완전히 벗어나 첨단 지상전 양상에 진입하는 거대한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루의 육군은 더 이상 낡은 장비에 의존하는 정체된 군대가 아닙니다. K808 장갑차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며 그 한가운데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페루 해군은 오랫동안 중고 함정과 자체기량 선박에 의존해왔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노후화된 함정으로 근근히 해양 안보를 유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페루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선박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세대교체와 기술 자립에 나선 것입니다. 2024년 4월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는 약 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최신의 전투함정 4척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 건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설계 기술과 건조 공정을 함께 이전하는 포괄적 협력 모델입니다. 페루는 이 계약을 통해 단순한 구매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자국 조선 산업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월 페루 칼라오 조선소에서 착공이 시작되면서 이 협력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선체 설계, 용접, 블록 조립, 품질 관리 등 전 과정의 노하우를 현지 기술자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산업자립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는 이를 통해 해군 전력과 조선 기술을 동시에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4척의 함정에는 호위함, 경비함, 상륙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위함은 한국의 인천급이나 대구급과 유사한 사양으로 예상되며 최신 전투 시스템과 작전 통제 능력을 갖추어 기존 페루 해군 함정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경비함은 평시 순찰과 경계, 대테러 및 인도주의적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페루의 긴 해안선을 따라 안보 공백을 메우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상륙함은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 비상상황이나 인도적 지원 임무에서까지 전략적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안선이 길고 자연재해가 잦은 페루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러한 함정들이 전력화되면 남태평양 연안의 해양 균형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칠레와의 해상 세력 균형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함정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페루 해군이 처음으로 현대적 전투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전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곧 칠레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에도 전략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해군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작전 개념과 조선 기술이 이제 페루 해군의 체질 개선에 직접 이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페루는 이를 통해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스스로 첨단 해군력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페루와 한국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를 안겨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페루 공군은 지금까지 노후화된 전투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미라주 2000, 미그 29, 수호이 22와 같은 기체들은 이미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며 유지보수가 어려워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루의 특수한 작전 환경은 이러한 구형 기체들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높은 고도와 복잡한 산악 지형, 거친 기상 조건은 항공 전력의 성능을 최대한 시험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루 공군은 근본적인 세대 교체 없이는 현대전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산 항공기가 처음으로 페루 땅을 밟은 순간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2년 페루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기본훈련기 KT-1B와 경공격기 KALP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항공기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현지 조립을 통해 페루 항공산업과 협력 구조를 함께 구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페루는 조종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경공격 능력을 확보했으며 동시에 산업적 기반을 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KT-1P는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성능을 발휘하며 페루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진 출력이 부족해 고지대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타국 훈련기들과 달리 KT-1P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A-1P 역시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무장 운용이 가능한 경공격기로서 국경 지역에서의 대테러 임무나 경계작전에 실질적인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운용 경험은 곧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페루 공군은 차세대 전술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는 한국의 FA-50과 KF-21, 보라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KAI는 페루 공군 정비창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단순 기체 공급을 넘어 현지 생산과 정비 기술 이전까지 포괄하는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페루 항공 전력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A-50은 소형 다목적 전투기로서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해 페루가 제한된 예산으로도 공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반면 KF-21은 완전히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춘 플랫폼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KF-21이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졌지만 KAI와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으로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곧 KF-21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페루가 FA-50과 KF-21을 연계해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히 전투기 교체가 아니라 페루 공군의 교리와 작전 개념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훈련기에서 경공격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까지 일관된 한국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무장 통합까지 모두 통일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효율성과 전력 운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모델입니다. 결국 페루 공군의 미래는 이미 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KT-1P와 KA-1P가 열어놓은 신뢰의 문은 FA-50과 KF-21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페루가 새로운 세대의 공군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페루의 군사 현대화는 전차와 전투함, 항공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민군 통합장비의 품질과 보급 체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산 민수 차량의 도입과 현지 조립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전략적 전력화의 필수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쌍용차의 렉스턴과 무쏘입니다. 2016년 페루 정부는 전국 경찰의 순찰차로 렉스턴을 대량 도입했으며 이후 2025년에는 무쏘 스포츠 차량의 현지 조립 생산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이들 차량은 단순히 도로에서의 이동수단을 넘어서 극한의 지형과 기후에서 작전 신뢰성을 보장하는 전투 지원 플랫폼으로 재해석됩니다. 아마존의 밀림, 안데스의 고원, 해안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페루의 다양하고 거친 지형은 민수 차량에도 높은 내구성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요구하는데 렉스턴과 무쏘는 이러한 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경찰과 재난대응기관에서 운용되는 차량이 신뢰를 얻으면 그 경험은 곧 군의 보급 및 지원 체계로 연계됩니다. 정비 네트워크와 부품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면 군용 차량의 정비와 운용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조립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전시와 평시를 아우르는 유지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페루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유사시 자국에서 신속히 전력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군 통합장비의 보급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국가에서 신속한 구조와 복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면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상승하고 군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견고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내부 안정성과 국제적 위상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페루가 선택한 모델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회복력과 국가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과 산업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렉스턴과 무쏘의 성공적 운용은 향후 군용 차량과 지원 체계에서 한국산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민수 분야로 시작된 신뢰가 군사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이 이미 진행 중인 셈입니다. 페루의 장비 현대화는 따라서 총과 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군이 함께 작동하는 전력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페루의 재무장은
더 이상 조용한 흐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장갑차에서 전차, 훈련기에서 차세대 전투기까지 해군 함정에서 민군 통합 차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선택들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판을 새로 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식은 이제 단순한 상업적 라벨이 아니라 군사 교리와 산업 기반, 외교 전략을 동시에 재편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전통적 갈등 구도를 고려할 때 페루의 현대화는 곧바로 남미 지역의 안보 균형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칠레는 이미 해군과 공군에서 일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페루가 한국과 손잡고 최신 함정과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한다면 그 우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미의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자체 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페루가 뒤늦게 이 흐름에 합류하면서 지역 전체가 새로운 군사적 경쟁 국면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무력 증강을 넘어섭니다. 페루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자립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방산 생태계를 키워내는 기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페루의 선택은 단순한 소비국에서 벗어나 생산국, 더 나아가 방산 파트너로 도약하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패키지는 무기를 넘어서 교리와 훈련, 정비와 산업 전반을 묶어내는 종합적 모델이며 이는 다른 무기 공급국들과는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페루가 이 길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입니다. K2 전차, 200대 도입 가능성, KF-21 차세대 전투기 후보 포함, 그리고 현지 조선소에서의 신형 함정 건조는 모두 장기적 전략 선택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페루는 단순히 남미의 변방국가가 아니라 지역 안보의 균형을 좌우하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이자 방산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결국 페루의 조용한 무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으며 인접국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루가 보여주는 이 변화는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 협력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군사 전략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미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페루의 새로운 길은 한국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